예,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를 담아서 차별화된 포장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얻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디자인 농부 김요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이죠. 큰 상 받았더라고요. 네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상인가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예, 이 상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1년 이상의 농업을 시작한 청년 농업인한테 주는 상이고요. 3개 분야에 시상을 했었습니다. 예, 네, 교육 분야, 그다음에 IT 분야, 그리고 유통 마케팅 분야. 저희 디자인 농부 저는 유통 마케팅 분야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참 좋습니다. 디자인 농부. 네. 예, 어떤 농산물 포장에 있어서 선두주자 역할을 지금 우리 존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만들어진 지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네, 5년 됐습니다. 창업한 지가. 네. 어떤 계기로? 원래는 농사 지었다면서요? 예, 원래는 이제 제가 농업 생산을 하는 생산자였는데요. 이제 생산이 많이 된 해는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생산이 조금 된 해는 가격이 높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익 구조가 거의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되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타개하자, 이제 어.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저희가 농업회사법인 디자인농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 그때는 이제 6차 산업 얘기가 뭐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 요즘은 대세이지만 네. 농산물 가공에서 포장, 마케팅 이런 쪽에는 좀 크게 앞서가던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11년 당시만 해도 일단은 이제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생산, 가공, 그다음에 유통, 아니면 판매, 체험까지 각각의 1, 2차, 3차 산업을 다 복합한 6차 네. 산업으로 많이 이제 전향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만 하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2차 가공 뭐 이렇게 하면서 부가가치가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5년 만에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네, 창업 올해 5년 만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예. 지금 예상 매출이 한 1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네. 그러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잘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랄지 아니면 소비자의 이제 패러다임 이런 걸 이제 많이 토대로 발빠른 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네. 뭐 연구 R&D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지금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업 초기부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뭐 자금이랄지 아니면 인력 그리고 판로 뭐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교육 분야는 농식품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3년짜리 저희가 이제 CEO 과정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도내에 40세 이하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고요. 네. 그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농업하면은 생산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농업하면은 생산자가 아닌 대표, 기업의 한마디로 대표자 이런 그 기업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3년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마인드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이랄지 아니면 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기관을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예. 도내의 그 식품 이제 산업의 발전 육성과 그리고 식품 기업을 또 육성하는 데 이제 주력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생물산업진흥원 기관을 통해서 뭐 해외 시장에 가는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R&D 연구 개발 그리고 뭐 생산 장비 활용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두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회사 창업했을 때 회사 명이 디자인 농부잖아요. 네네. 그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농산물 포장 네. 이런 것들도 두 기관에서 다 교육을 받은 겁니까? 디자인 부분은 이제 특별한 교육은 안 받았고요. 예.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먼저 좀 시장의 흐름을 파악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에 가면은 대형 백화점의 식품 매장이 있는데요. 예. 거기 매장에 가게 되면은 전 세계 식품들이 다 이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됐던 제품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 2년, 3년의 소요가 걸렸거든요. 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내에 다 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가면은 전 세계 식품 시장의 디자인이랄지 아니면 용기 이런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농부는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신제품 개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 농식품이 있는데 네. 어디에 좀 목표를 뒀어요? 뭐 나는 쌀을 좀 포장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는 뭐 액체류를 좀 해봐야 되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가장 많은 농산물이 쌀 잡곡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쌀 잡곡류가 이제 1차 농산물로서는 소비가 둔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차별화 전략, 예를 들어 소포장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네. 디자인 농부에서 포장하고 가공하는 것들이 어떤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나요? 저희 디자인 농부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1차로 쌀 잡곡류의 1차 농산물 그리고 그걸 가공한 선식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물건을 실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콩을 지금 갈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커피 믹스라고 하나요? 네네, 한 맞습니다. 판씩 타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그 소포장이 돼 있어요. 네. 예, 이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저희가 이제 백화점 식품 매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 커피 시장이 새로운 커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네. 믹스 커피 하면은 이렇게 노란색 봉투에 담겨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검정색 봉투에 된 커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커피 시장 하면은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시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좀 바꿔볼까?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는 커피 시장을 좀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 미숫가루 제품을 소포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뭐 선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미숫가루나 콩가루 드시는 분들은 큰 뭐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큰 비닐봉지에 담아 와서 이걸 먹고 다시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냉장고 보관하고 하면 오래 보관하지도 못할 뿐더러 좀 네. 이게 상태도 산패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염려를 없앴네요.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일회용 포장의 장점이 뭐냐면요. 네. 대용량 포장을 할 경우 한번 이제 개봉하면은 그 공기와 접촉이 되면서 산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맛의 변질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관도 용이하지 않고.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어디든 편리성을 강조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점을 살려서 일회용 스티로폼 포장으로 편리성과 보관성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트렌드가 밥은 이제 적게 먹지만 식사 대용식이랄지 아니면 간편식 시장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식습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저희 제품들도 덩달아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공급하는 농산물, 쌀이라든지 콩 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농산물은 100%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거를 약 80% 이상을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업체 생산자들하고 그러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의 생산 농가라든지 아니면 농업법인 이런 생산자 단체들과 저희가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이 원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 포장 같은 경우는 5, 6년 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가 좀 어떤 그 퀄리티, 그 품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포장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세계 시장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해외 전시회에도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7, 8나라를 지금 돌아다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이제 글로벌 시장,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 뭐 식품 박람회랄지 아니면은 이제 수출 상담회 이런 것들 약 20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로서는 이제 유럽, 미국, 뭐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상당한 나라들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과 베트남 시장이 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뭐 체결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판매? 네, 올해 이제 10월경에 나갔던 박람회에서 바이어를 만나가지고요.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바이어가 또 이제 다음 주에 저희 한국 공장에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그 농산물 디자인이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도 먹힐 거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있고 네. 또 이제 나중에 지금은 시작은 미비하지만 중국 시장 같은 데 잡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현재 아마 13억 7천만 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인구는 중산층 인구는 1억 80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예로 이제 저희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 인구는 1,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중산층에 있는 인구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 일단 품질이 좋고. 예, 맞습니다. 네. K푸드,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 겁니다. 중국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맞춤형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아, 중국에서는 네. 이게 좀 통할 것 같다. 지금 중국 시장이 기존에는 한 가구에서 1자녀를 갖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구에서 2자녀까지 가질 수 있게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유식 시장이 지금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에 있는 상품이랄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 그런 문화에 있는 이유식을 많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품도 일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유식 제품을 지금 개발에 착수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새 그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네. 지금 시름 앓고 있는데 네. 쌀 소비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이 농산물 포장을 통해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일례로 지금 일본에서 그 페트병에 담긴 350g짜리 쌀이 출시가 됐거든요. 페트병에. 네. 네. 그래서 그 상표 이름이 페트 보틀 라이스 해서 페보라라는 줄임말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350g에 담긴 쌀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지금 한 5만 병 이상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1인 가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소용량 제품의 판매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소용량 제품들을 계속 출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 편의점만 가더라도 혼밥 쪽 늘고 있기 때문에 네. 농산물도 이제 소포장 위주로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간 판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인구 자체가 이제 줄고 있고 1인 가구나 2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습관 패러다임이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시장이 빨리 움직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 농업 연구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 농생명 분야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농촌진흥청도 여기에 있고 모든 산하기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농업 쪽에 농촌 CEO로서 이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꿈을 꾼다면 상당히 밝아 보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 이렇게 또 디자인 농부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에 이르르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 물론 가야 될 길도 멀지만 네. 어떻습니까? 우리 인프라가 굉장히 좋죠, 우리 지역이. 현재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그 농업 관련된 기관들이 전 세계 농생명 중심의 허브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뭐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육종단지 그리고 뭐 농수산대학 이런 모든 이제 농업 관련된 기관들이 다 전라북도에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일례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망해가지고 내려온 데가 뭐 농사지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에는 젊은 그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이제 귀농이 아닌 어떻게 보면 창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려오면서 창업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전에 농사하면 생산이라는 것만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유통도 있고 마케팅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협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농업의 분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또 혹시 와가지고 이렇게 농업 쪽에 뛰어든다면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도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나 농사 경험은 없고 또 내가 이걸 기술 개발도 자신은 없는데 아이디어는 있다. 그럴 경우에 여러 기관에서 우리 김효섬 대표처럼 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맞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이제 창업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이제 그 각 기관에 통해서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전라북도에 뭐 경제통상진흥원이랄지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요즘에 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창업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사업화까지 시켜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런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창업에서 성공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다고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발로 해외 전시회도 농식품 전시회도 다니고 팔로 개척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 네, 맞습니다. 저희 디자인 농부가 지금 5년 동안 오면서 예. 이만큼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한번 지금 성장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부분이 바로 팔로우 마케팅 쪽인 것 같아요. 역시. 예, 네. 저희가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판매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걱정거리가 이제 팔로우하고 마케팅 분야인데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문의도 하고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도 돌아오다 보니까 앞서 이제 우리 정동희 사무처장과도 온정의 손길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5년째 또 좋은 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저희가 매년 이제 쌀 기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주 카톨릭 교구청에 이제 저희가 쌀을 기부를 하고 있고요. 그 쌀을 이제 판매를 통해 가지고 뭐 미혼모 돕기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작지만 조그만 정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틈틈이 또 그 창업 위원분들 특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강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 많이 해주나요? 지금 이제 제가 창업 5년 차인데요. 그 선배 창업자로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랄지 아니면 초기 창업자들, 스타트 기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제가 5년 동안 겪었던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그 예비 창업자들한테 제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저보다 이런 조금 더 쉬운 길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눴던 가운데 그 중국 시장 이유식 진출하는 것도 참 왠지 기대치가 좀 높아 보이고요. 네. 또 다른 뭐 준비하는 계획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새로운 네, 뭐 네. 제품 출시라든지 네. 아니면 새로운 뭐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어떤 네. 계획 갖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주시가 친환경 쌀 단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이 쌀 소비량이 매년 줄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소를 할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 면적의 일부를 친환경 잡곡 단지로 돌려가지고 친환경 잡곡 생산을 통한 제품 개발을 해서 소비를 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이 잡곡 관련된 제품들을 저희가 지금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연구 개발에 들어갔고요. 네. 1차로 이제 잡곡으로 이용한 시리얼, 그러니까 프레이크라고 하죠. 그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음료, 네, 이런 부분을 해서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도 매년 뭐 기능에다가 디자인 바꿔가면서 이렇게 네. 팔고 있잖아요. 네네. 전자제품 회사들이. 그렇듯이 우리 농산물도 새로운 세계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멋지게 포장을 좀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세계로 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어려운 분들 마음도 많이 얼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좀 녹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